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달력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푹 내쉬어 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달에는 몇 번이었는지, 이번 달에는 또 얼마나 그냥 지나가 버렸는지 달력의 빈칸을 바라보며 마치 내 인생의 남성성이라는 배터리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나셨던 적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녀석들이 술자리에서 자기들은 아직도 일주일에 몇 번을 거뜬히 해낸다며 허풍을 떨 때 겉으로는 껄껄 웃어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 싶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초라해지는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뼈저린 고독입니다. 누구에게 터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인터넷만 뒤적거리며 자존감만 갉아먹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가장 은밀한 눈물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겨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횟수에 집착하며 잃어버리고 있는 진짜 중요한 황금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들어가는 줄만 알았던 몸의 감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폭발시키는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신 채 묻습니다. 원장님, 제 나이에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남들만큼 사는 겁니까? 저는 왜 3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선생님들의 눈빛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습니다. 왜 이런 좌절감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생님들의 몸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과거 20, 30대 시절에 뜨겁고 날카로웠던 잣대를 60대의 몸에 억지로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몸이 스위치만 누르면 곧바로 굉금을 내며 튀어나가는 스포츠카였다면 지금 선생님들의 몸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묵직하게 나아가는 거대한 범선으로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휘자인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폭포수에서 잔잔한 시냇물로 그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칠었던 불길이 은은하고 따뜻한 화로의 불씨로 진화한 것입니다. 게다가 생존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들이 생명은 연장해 주지만 안타깝게도 몸속의 미세한 수로들을 좁아지게 만들어 발기라는 생리적 반응을 더디게 만듭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계절의 변화일 뿐입니다. 가을이 왔는데 왜 봄꽃이 피지 않느냐고 나무를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그 계절에 맞는 새로운 농사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수해 드릴 핵심 기술은 바로 성과 측정의 저울을 과감히 내다버리는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횟수나 시간이라는 숫자의 감옥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60대 이상의 부부가 일주일에 한두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사람이 그 순간에 평안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정상입니다. 젊은 시절의 쾌감이 짧고 강렬하게 터지는 폭죽놀이였다면 중년의 친밀감은 오랜 시간 뭉근하게 우려낸 깊은 사골 국물과 같아야 합니다. 3분 만에 사정에 도달했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15분,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말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끌어안고 있던 20분, 이 모든 시간이 부부 관계의 총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을 하는 시간만이 성관계라는 빈약한 상상력에서 벗어나 피부와 피부가 맞닿고 호흡이 섞이는 모든 찰나를 사랑의 행위로 편입시키십시오. 이렇게 정의를 새로 내리는 순간 횟수에 대한 강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안정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녹슨 수로를 다시 뚫어내는 엔진 예열의 일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식의 전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지금부터는 몸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몸을 방치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마법의 알약 하나에 의존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결국 우리 몸의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탄력 있게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이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명약은 하루 30분의 땀나는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종아리 근육이 강력하게 펌프질을 하며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을 하체 구석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혈관벽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몸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핵심 성분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일 30분씩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습관은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강력하게 선생님들의 하체 엔진을 뜨겁게 달궈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혈관을 막히게 하는 담배를 과감히 끊어내시고 맑은 물을 자주 마셔 피를 맑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실력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포인트입니다. 바로 혼자만의 착각에서 벗어나 파트너의 숨겨진 고통을 읽어내는 동기화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면 모든 노력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내가 나를 거부한다, 아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아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들은 완경 이후 극심한 에스트로겐 감소를 겪으며 피부와 점막이 모래장처럼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남편의 접근이 싫은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마찰이 찢어질 듯한 통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것을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거나 귀찮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운해하며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만약 아내가 뒤로 물러선다면 다그치거나 상처받지 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가갈 때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있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수용성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번거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매끄럽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과 몸의 문을 아주 부드럽게 열어주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순간 거부당했다는 남편의 상처도 아파서 피해야만 했던 아내의 두려움도 함께 치유됩니다. 네 번째 기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솔직함의 무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간극을 좁히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늘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거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혹은 홀로 되시어 긴 외로움의 터널을 걷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끌어오르는 욕구를 죄악시하며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엄청난 독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거나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결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인물을 빼내어 전립선의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날려버리는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또한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60대, 70대에도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 설렘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뿜어내게 하는 최고의 항노화 비법입니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차가운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나의 본능과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당당하게 선택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실전 기술들을 뛰어넘어 선생님들의 내면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심화된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부부관계의 실패가 단순히 육체적인 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 남성이 겪는 깊은 심리적 함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과를 내고 쟁취하며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치열한 생존의 법칙을 우리도 모르게 가장 평화로워야 할 침실에까지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발기가 강해야 하고 오래 버텨야 하고 아내를 절정에 오르게 해야 한다는 그 숨 막히는 압박감. 이것이 바로 수행 불안이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오늘 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은 즉각적으로 혈관을 극도로 수축시켜 하체로 가야 할 피를 꽉 막아버립니다. 스스로 잘 해내야 한다는 그 맹목적인 의지가 오히려 몸의 기능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지독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알량한 자존심의 코르셋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침실은 올림픽 경기장이 아닙니다. 메달을 따야 할 필요도 없고 기록을 경신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침실은 세상에 풍패 찢기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부둥켜 안고 위로받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은 꼭 끝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발기가 되다가 시들어 버려도 괜찮습니다. 전혀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려 들지 마시고 그냥 껄껄 웃으며 아내를 품에 깊게 끌어안으십시오. 여보, 내 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가 않네 하지만 당신 천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이 편안하고 좋다 하고 진심을 다해 속삭여 보십시오. 완벽한 척
강한 척하던 남편이 자신의 약하고 늙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털어놓을 때 아내는 그 모습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안도감과 깊은 연민, 그리고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나를 지켜주느라 저 사람도 저렇게 늙어갔구나 하는 뭉클함이 두 사람을 다시 강력하게 묶어주는 밧줄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20대 시절에는 격렬한 피스톤 운동과 삽입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면 지금은 그 어휘가 수십 가지로 늘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구분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손길, 흰머리가 희끗한 정수리에 맞추는, 조용한 입맞춤 거칠어진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과거의 그 어떤 격렬한 행위보다 훨씬 더 깊고 농밀한 성생활의 일부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정신적인 주파수로 극복하는 이 우아한 기술이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매력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팽팽한 피부와 터질 듯한 근육이 주던 얄팍한 매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오랜 세월 타인을 배려하고 인내하며 쌓아 올린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라는 흉내 낼 수 없는 묵직한 아우라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묵직한 힘으로 불안에 떠는 아내의 마음을 품어줄 때 몸은 자연스럽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피토하듯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횟수와 시간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두 사람의 천이 닿는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재정의하십시오. 둘째 하루 30분 걷기와 맑은 물 마시기 등 일상의 습관으로 꽉 막힌 몸의 수로를 뻥 뚫어내십시오. 셋째, 아내가 피하는 진짜 이유가 통증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보습제와 같은 현실적인 도움과 따뜻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넷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과 수행 불안의 괴물을 쫓아내고 나의 약점과 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선생님들, 인생의 후반전 침실에서 벌어지는 친밀감은 결코 얼마나 강한가를 겨루는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관대하며 서로의 허물을 어떻게 품어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60대, 70대의 나이는 사랑이 끝나는 나이가 아니라 수많은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남은 진면목으로 서로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오늘 밤 당장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의 손을 가만히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눈을 맞추십시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먼지가 쌓여가던 선생님의 침실에 완전히 새로운 봄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들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나 오늘 밤 꼭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진솔한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더욱 강력하고 실전적인 중년 건강의 비법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선생님들의 당당하고 가슴 벅찬 인생 후반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